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노인학대 전체 신고 건수는 약 9만 9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건수 중 34.9%는 실제 학대로 판정이 됐고요. 노인학대 신고와 학대 판정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신고가 접수돼 종결된 후로 다시 학대가 발생하는 재학대 건수도 지난해 739건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노인 학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건데 광주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624건으로 2018년 150건, 2019년에는 206건, 2020년에는 268건으로 매년 30% 이상 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가 계속 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도대체 누가 왜 노인학대를 저지르는 건가요? 예, 학대의 발생 장소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이라든지 또 낮 동안 이용하는 이용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노인학대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들이 요즘 현상이거든요.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가정학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로 배우자나 아니면 아들 또 딸이 학대의 주 행위자로 조사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스트레스를 어떤 폭력으로 표현한다든지 네. 아니면 어르신의 오랜 어떤 질병이나 이 치매로 인해서 돌봄의 어려움을 폭력으로 또 표출하는 그러한 때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음주 상태로 인해서 학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무엇보다 이 학대하면서도 학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밀접하게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 가정이다 보니까 이런 환경적인 면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네, 애초에 이 노인 학대가 발생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이 노인 학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도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 대응을 담당하는 중요한 두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인데요. 제가 두 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실태를 파악해봤더니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또 노인학대 피해자가 보호를 받기에는 법적으로도 좀 한계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범죄지만 가정폭력의 사각지대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학대인데요.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가해자는 총 8,423명이었습니다. 가해자 유형을 보면 배우자가 2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들로 27.2%를 차지했습니다. 가정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학대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범죄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은데요. 왜 그런 걸까요? 노인학대 범죄는 좀 특이한 내용으로서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노인들이 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노인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못했거나 주거지가 독립적이지 못한 노인들은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경우에서 폭행이나 협박이나 이런 것들을 당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식을 감옥에 보냈다는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낙인을 찍히기가 두려운 부모들은 결국에는 자식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노인학대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나마 재검토가 필요하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인학대 의심 신고와 학대 판정 건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노인학대 대응 체계는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력이나 노인보호기관의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10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학대 신고가 되면 2인 1조로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기본적으로 현재 한 건에 2건 사이, 일주일이면은 한 12건 정도의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를 하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상담원들이 신고 접수를 받고 이동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조사하고 들어오면은 하루에 한 건 정도 조사하게 되면은 하루가 일정이 다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학대 사건 대응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현재 전국에 38개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 광주광역시는 한 곳뿐이고 전라남도는 순천시와 무안군 등 2곳을 운영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 직원들이 받은 1인당 평균 신고 건수는 무려 62.4건, 상담은 672.2회나 실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 학대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노인학대의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가 특히 중요한데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일정 기간 분리해서 보호하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상황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광주 쉼터도 정원은 5명인데요. 저희가 응급 상황이 많이 한꺼번에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6명까지도 보호한 적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는 잠깐씩은 저희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야간 근무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저희 쉼터 인력은 사회복지사 1명에 요양보호사 선생님 4분이서 이렇게 3교대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시설에서 야간 근무까지 하니까 인력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행정과 어르신 케어를 같이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전국에 19곳뿐입니다. 게다가 쉼터별 입소 가능 인원이 최대 5명에 불과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노인학대 예방은커녕 사후 대응조차도 허점이 많은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법적, 제도적인 보완과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관심이 절실해 보입니다. 사회와 이웃의 관심을 가지고 누구나 내가 노인학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어두운 곳과 사각지대까지 살필 수 있는 사회적 연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구나 노인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노인학대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외면당하는 어르신은 없는지 돌아보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